그래서 보시면 정말 이제 앞으로 2주간 저래야 된대. 네. 네. 다음에 봅시다. 네. 안녕. 안녕. 네. 오프닝을 함께 해주시고 가죠. 자, 좋습니다. 네, 좀 시켜보라 그랬죠? 나도 해야겠네. 자, if 잡고요. however는 부사예요. 동사 잡고. 이걸 아까 맞아 앞반에서 해보니까 이게 나은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여러분 보세요. 물론 선생님이 꼭 정답이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구성 성분에 있어서는 좀 약간 컨트로버시한 부분이 있지만 선생님이 잡았던 어떤 그 구조는 어떤 사고에서 나온 거냐면 이 병렬 구조가 굉장히 길게 나와요. 일단 5월에다가 좀 색깔 입혀서 세모 잡아줄래 얘들아? 이 5월 중심으로 병렬 구조가 뭔지 알죠? 얘를 지금 동사 1번과 동사 2번을 동시에 쓰는데 make a commitment to go 해서 일단 1번 첫 번째 동사를 쓰고요. 그 다음에 블라블라블라 한 다음에 or make a commitment to add 가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 2번이 되거든요. 그래서 make a commitment는 뭐뭐 하기로 작정하다, 각오하다, 헌신으로 바치다 이런 얘기니까 첫째 go jogging 하는데 바치거나 헌신하거나 또는 하루 중에 이제 약간 팔굽혀펴기 몇 번 더 하는 거에 쓴다. 다음에 여러분 자 then 끊으세요. then 뒤에도 우리한테 또 딜레마를 줍니다. 여기서 보시면 저기 밑에 and 있죠. and의 접속사를 잡고요. 얘도 지금 굉장히 긴 부분이 병렬 구조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이 구성 성분 하나를 잡았냐 못 잡았냐로 해석이 안 되진 않았겠지만 이제 좀 크게 확실하게 보자 이거지. 얘는 얘가 동사 부분이에요. be 동사 far more likely to 동사 원형. 뭐뭐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뭐뭐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첫 번째 여러분 stick to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to 부정사 다음에 나온 거야. 이 to 다음에 more likely to 다음에 stick to 이 부분 있죠. 얘가 일단 1번 파트고 그 다음에 여기 to가 또 나오잖아. to create 해서 2번 파트가 나오는 겁니다. 다만 이걸 잡다 보니까 선생님도 멘붕이 온 게 구성 성분 어떻게 자를 수가 없어요. be more likely to 부정사 그냥 가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잡았어요. 이 첫 번째 파트 동사 1번과 그냥 and 뒤에 동사 두 번째 파트로 잡았습니다. 다만 뭐가 생략돼 있어? 두 번째 파트에 be far more likely가 생략돼 있고 to로 나가는 겁니다. 해석해볼게요. 해석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하루에 5분 정도 조깅하는 걸 목표로 삼고 또는 하루에 잠자기 전 루틴으로 약간의 팔굽혀펴기를 추가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여러분들의 결정에 따르게 되고 stick to 원래는 붙이다거든요. 물리적으로 붙게 하는 건데 주로 계획표 앞에 오면 그 계획을 잘 실행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 결정을 잘 따르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어떤 효과도 있어? 당신에게 장기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습관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요. 다시 한 번 더 얘기 중에 자기 거를 해보세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루 중 5분 조깅하기로 마음먹거나 또는 잠자기 전 루틴으로 약간의 팔굽혀펴기를 추가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결정을 더 잘 따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결과를 가져다 줄 습관을 기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입니다. 우리가 혹시 운동 좋아하는 친구 없나요? 헬스. 도현이 하니? 도현이 매일매일 하니? 점진적 과부하 원리 아나요? 그쵸, 그겁니다. 이게 하루에 딱 일주일 동안 중량 하나를 높이는 거나 개수 하나 더 하는 게 중요해요. 아마 남학생들은 나중에 이제 몸 건강하면 군대를 가겠죠. 네, 거기서 팔굽혀펴기 하나도 못 하다가 한 20개, 60개 하고 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논리로. 하루에 조금씩 추가하세요. 맞죠? 네, 알겠지? 좋습니다. 물론 좀 더 좋은 예시를 듣고 싶었는데 남학생 군대 생각밖에 안 났어요. 자, 다음 갑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 쉽지 않니? 갑자기 난이도를 뚝 떨어뜨려요. 이쪽 보시면
The key is to start small. 이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석을 하고 났더니 여기서 정리를 해주잖아. 6번도 마지막 완전 땅땅땅 해주죠. 자, 이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 옆에다 적습니다. 딱 이 수준이 고2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에이스2니까 하는 말입니다. 다른 아랫반 친구들 여기를 좀 따라가기도 힘든데 우리 에이스2 정도 되면은 고2에 속지 말고 옆에다가 고3 준비해라 이렇게 적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학교 특성에 따라서는 막상 내신이 수능 모의고사 1등급 받는 것보다 어려운 학교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 고3 준비해라는 마인드를 5번이나 6번은 고3 수능 모의고사에서 지워놓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지문 자체도 좀 더 높아지겠지만. 정답은 뭐죠? 5번이네요. 넘어갑시다. 다음에 23번 갑니다. 네, 이거 뭐 선생님이 이미 적어놨네요. 자, 여러분 주제문은 설명문이 조금 많아요. 설명문이 많으니까 설명문이 많다고 좀 적어주세요. 설명문이 많습니다. 주제에 대해서 뭐 선생님이 더 얘기할 건 없잖아요. 글쓴이가 그 어떤 대상에 대해 뭐라 얘기하는지 좀 봐야겠죠. 참고로 지금 여러분이 방금 봤던 필기는 에이스 1이었던 친구들을 대상으로 선생님이 한 거고요. 그러니까 중3 중에 여러분들은 조금 더 적을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걸 좀 나눠줘야 돼요. Creativity와 어떤 거의 싸움이에요? Imagination의 싸움이에요. 여기서 사실 글쓴이는 선생님이 색깔을 좀 잘못 고른 것 같긴 한데 Creativity를 좀 더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얘가 이제 우리의 타깃이에요. 근데 얘를 누구를 통해서 설명하냐면 이 친구가 뭐와 다르냐, 상상력과 어떻게 다르냐로 설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Creativity죠. 이 사람의 목적은 뭐야? 얘는 오늘 얘를 알려줄 거야. 창의력을 알려줄 건데 옆에 이거 좀 적을까? 얘는 좀 많이 나와요. 자, A is a step further on. 특이하게 on까지 있죠. 나도 저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Further on from B. 얘는 어떻게 자를 수가 없고 여기까지 다 써야 되는데 얘는 해석은 여러분 해석 비슷하게 다 했을 겁니다. A는 B로부터 한 걸음 더 나간 것이다. 한 걸음 더 나간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물론 A가 만약에 복수형 주어였다면 is 대신 R을 썼을 겁니다. 얘는 지금 is를 썼죠. A is a step further on from B.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미 여기서도 imagination에 같은 색깔을 칠해줘야 돼요. 지금 이 글 전반적으로 우리는 imagination 색깔과 creativity 색깔을 머릿속에서 나눠줘야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상상력이 끝이 아니라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 창의력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상력은 뭔데? 자, 2번 동그라미 치세요. 2번 문장 동그라미 치고요. 2번 문장, 3번 문장, 4번 문장에서 계속 줄기차게 얘기하게 하는 게 뭐냐? 선생님이 한 10초, 20초 줄 테니까 빠르게 스캔해 볼래? 2, 3, 4 문장 한 번만 읽어봐, 속으로. 여러분도 다시 생각이 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풀어 숙제 때 언제 했을지 모르니까. 자, 거기서 한 거는 뭐냐면요. 뻔한 얘기 계속 하고 있어요. 2, 3, 4 문장에서는 결국 상상력, no outcome, 가능이라고 적어있어요. 이게 직접적으로 적혀 있는 곳이 어디죠? 여기입니다. May have no outcomes. 그냥 혼자서 상상하는 것. 심지어 침대에 누워서 motionless,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상상하는 것은 outcome이 뭐예요? 결과, 성과물이죠. 성과물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과물이 없는 거죠. 자, 근데 글쓴이는 바로 정색을 해요. 어디서 정색하냐? 바로 다음 문장에서. 5번 문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Creativity does. 나 색깔 잘못 골랐어. 얘는 노란색으로 해줘야지. Creativity does. 상상력은 outcome, 성과물이 없을 수 있지만 창의력은 갖고 있다. 근데 앞반에 에이스 1에서 질문을 하나 받은 게 있었어요. 그 친구는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이 does 자체가 긍정문이다 보니까 혹여나 지금 4번 문장에 대해서 같이 박수치면서 긍정해 준 거 아닌가요? 얘도 없으면 얘도 없다고 얘기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No outcomes가 애초에 부정어예요. 명사 앞에 no를 붙이면서 부정문을 만들어 버렸죠. 얘를 만약에 바꾼다면 may not have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동사에 not 붙여서 그냥 전체가 부정문인 거예요. 4번 문장, 즉 상상력은 부정문이지만 5번 문장 창의력은 긍정문으로 썼어요.
그럼 다른 거지. 4번은 안 만들고 결과물을 안 만들고 5번은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일단 달라졌어요. 두 개는 서로. 자, 그리고 나서 이 친구, 이 글씨 참 친절하죠. 6번 동그라미 칠까요? 6번 동그라미, 7번 동그라미, 8번 동그라미, 네, 그리고 9번 동그라미까지. 이쪽은 뭘 얘기하냐? 자, 창의력은 실행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잘 들으세요. 에이스 1하고 에이스 2는 지금 아까 여러분이 남아있었던 흔적만 봐도 지금 다르죠? 그 필기가. 에이스 2부터는 뭘 하는 거냐면요. 글을 읽을 때 어느 파트부터 어느 파트가 서로를 서포트 하는지를 나누고 그거의 어떤 그 대치 구조를 알아야 돼요. 아, 크리에이티비티 이쪽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미지네이션에 대한 글쓴이 생각을 이거구나. 나눠서 정리를 한 다음에 과연 글쓴이는 뭘 얘기하고 싶은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10번이 나오죠. 10번에 정리를 해요. 글이라는 건 원래 이쁘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니까. 자, creativity. 다시 노란색이죠. 선생님이 지금 색깔을 어떻게 고르고 있는지 봐봐. 여러분도 글을 읽을 때 자기 머릿속에 이게 그림이 그려져야 돼. 색깔이 마치 다른 것처럼. 자, 창의력이란 건 포함합니다. 뭘 포함해요? 이거를 포함합니다. 목적어를 포함해요. Putting your imagination to work. 다 굳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대로 해주면 여기다가 색깔 넣어줄까요? 얘를 실행에 옮기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게 뭐예요? 창의력입니다.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얘는 주제인데 주제 문형도 고3 되면 조금 더 어렵거든요. 너무 앞에서부터 나 벌써 알아챘어로 가고 싶지 않게 해주세요. 고3 때는 더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알겠다. 얼마나 지겨워 얘들아. 2, 3, 4가 다 똑같은 이거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4, 6, 7, 8, 9가 다 똑같은 이 얘기하고 있어. 그렇지만 힘을 좀 풀더라도 다 읽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 가죠. 정답 몇 번이죠 여러분? 정답. 그렇지. 땡큐. 2번입니다. 잘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realize의 두 가지 뜻은 알아야 돼요. realize 1번 뜻이 뭐니 얘들아? 깨닫다. 2번 뜻이 뭘까요? 그렇지. 땡큐. 실현하다. 아유 잘했어요. 실현하다는 어떤 소리예요? realize죠. ize는 뭐뭐화하다잖아. real로 만들다. realize. 실현하다가 됩니다. 그럼 오늘 이 보기 2번에서의 realization은 실현, 구현이에요. 상상력의 구현, 상상력의 실현이 곧 창의력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시간 잠깐 줄 테니까 오늘 배운 거 22, 23에서 여러분이 혹시 배운 게 있거나 깨달은 게 있으면 머릿속에 담아주세요. 선생님을 잠깐만 한 템포 쉬고 넘어가겠습니다. 머릿속에 그냥 그림을 그려봐. 에이스2 친구는 대부분 공부를 다 잘하기 때문에 어떤 게 자기가 필요한지 다 알 거예요. 질문이 있으면 따로라도 꼭 얘기하셔야 되고요. 아우 좋다. 어디 있었어요? 이너센스. 아 그런 거 물어봐. 그치? 너무 고마워. 분명히 모르는 친구 있었을 거라면 선생님이 놓쳤을 수도 있죠. 이너센스는 어떤 면에서는 이너센스 어떤 면에서는 Creativity is applied imagination. 그러니까 창의력은 적용이 된 뭔가 실현이 된 상상력을 말합니다. 네, in a sense 한편으로 이런 거죠. 넘어갑니다. 자, 24번 갑시다, 여러분. 24번은 사실 앞쪽에서는 이거를 하다가 시간이 종이 쳐가지고 끝나버렸어. 23번 할 얘기가 많았거든. 자, 그래 제목 유형으로 갑시다, 여러분. 제목 유형. 제목 유형은 이거예요. 1번 동그라미에서 주제랑 비슷 이렇게 돼서 주제 유형이랑 비슷합니다. 다만 마지막 거기서 추가적으로 해줘야 될 게 있어요. 장명 센스가 필요해요. 왜냐면 여러분이 지금 보기에서만 봐도 그렇고 약간 잡지 기사나 신문 기사처럼 제목을 지을 때도 있어, 이 보기 밑에. 그래서 그때 약간 센스가 필요해. 주제는 겟해야지. 제 주제는 알아야 되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또 갈리긴 합니다. 근데 솔직히 주제를 푸는데 얘를 못 푸는 친구 별로 못 봤어요. 자, 얘 가볼게요. 얘는 옆에다 그림을 그려야지. 혹시 그림을 안 그린 친구 좀 그려주자, 얘들아. 그래도 이게 그림을 그리기가 정말 좋게 나온 지문이어서 그림을 안 그리기가 더 어려운, 그런 유혹을 참기가 더 어려운 그런 지문이었어요. 자, 맨 위에 여기를 우리가 뭐라 부르니, 얘들아? 한번 읽어봐봐. 다시 또 기억이 나야지. 20초 읽어보고 얘기해봐.
맨 위에 저기 우리 뭐라 부르고 L로 시작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리드 고마워요. 저게 리드입니다. 리드는 실제로 저널리즘, 약간 신문 쪽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쓰는 용어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표제인가 뭐 있었던 것 같아요. 국어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자 그거예요. 제목이죠. 제일 큰 거. 땡땡땡 과연 뭐뭐한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게 가장 많은 정보, 가장 중요하고 많은 정보 깔끔하게 만듭니다. 이게 길이가 길 수는 없어요. 사실 제목 같은 경우 특히나 앞문장도 그렇고. 자 계속 그런 순이에요. 가장 많은 정보를 먼저 쓰고 그 다음 많은 정보를 쓰고 그 다음 많은 정보를 써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죠 여러분? 글 읽었던 친구들 잘 기억해봐. 왜 이렇게? 옆에다가 밑에다 목적. 읽는 이가 언제 멈춰도 최대한 많은 정보 get. 네 이겁니다. 우리 에이스 2.2 정도 되면 사실 이 해석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더 좋은 능력은 그 여러 문장들이 결국 하나로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냐를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긴 글이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이 좀 직접적으로 언급된 게 여기입니다. 사실 The inverted pyramid maximizes the information she gets 라고 해서 확실하게 여기서 언급을 하긴 하죠. 바로 7번 문장의 마지막 하이픈 아래쪽입니다. The inverted pyramid maximizes the information she gets. maximizes는 바로 뜻이 최대화하다, 극대화하다라는 동사죠. 그러니까 정보를 극대화하는 거예요. 얘가 언제 거기서 멈추더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했잖아. 가장 정보를 많이 포함한 걸 맨 위에 넣고 그 다음 넣고 그 다음 넣게 했으니까 읽는 사람이 언제 멈추더라도 어쨌든 얻어갈 만큼은 다 얻어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겠죠? 사실상 앞쪽부터 뒤쪽까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것만 좀 적을까 얘들아? 여러분 이미 적어왔을 수도 있는데 convey는 나중에 또 보게 될 단어예요. 무슨 뜻이지 여러분? 그렇지. 뭐뭐를 전달하다입니다. 또 여러분 모를 만한 게 있을까요? 질문 있나요? inverted는 밑에 적혀있죠. 거꾸로 된. alternative 무슨 뜻이니 얘들아? 그 9번 문장 위에 있는 alternative. 그렇지. 대안, 대책, 뭔가 차선책 이런 거죠. attention span 좀 찾아서 안 나오는데 뭐예요? 어디? attention span이요. attention span 여기서 동그라미 치고요. 얘는 집중력 정도입니다. 집중력 또는 어떤 집중의 범위. 정답은 몇 번이에요, 여러분? 3번이죠? 네, 3번이 정답입니다. 혹시 다른 답 고른 친구 있니? 지금 얘기해도 돼. 이건 뭐 우리 진짜 공식적인 점수가 아니어서 만약 다른 거를 고른 친구들은 선생님 그게 왜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알려줄게요. 있나요? 없죠? 네, 그럼 되겠습니다. 그럼 됐고, 이거 저거 얘들아 pay off랑 break off 이거 있고 이거 있죠 단어 결말하고 중단하다. 이건 아까 중간에 어디 나왔었을 거예요. attention span을 여러분 여기 찾았군요. 주의 지속 기간. 네. 좋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문에서도 혹시 여러분이 못 채운 게 있으면 선생님 알려줘. 보여줄게. 됐죠? 넘어갈까요? 다음 갑시다. 25번. 너무 쉬운데. 25번. 25번 정답이 몇 번이죠, 여러분? 몇 번 골라? 4번. 다들 4번 골랐어? 오케이. 4번 골랐어. 4번은 어떤 게 틀렸어, 얘들아? 3배가 아니야? 여기 봅시다. 이쪽 그래프랑 이쪽 유형은 이렇게 적읍시다. 이 도표 유형은 옆에 적으세요. 시간 압박 1번. 시간 압박이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나는 항상 시험을 보면 뒤쪽 마지막 장에 가가지고 시간이 부족하더라라는 친구들이 여기서 너무 힘을 약간 빼고 빨리 지나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틀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2번은 집중력이죠. 이쪽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실력을 언급할 만한 유형이 아니에요. 이건 솔직히 아랫반 애들도 좀 열심히 풀면 그냥 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중에 옆에 적자 만약에 얘를 오답 정리를 할 일이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실제 정답, 그러니까 틀린 부분, 일치하지 않는 부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따로 오답 정리에 힘 빼지 말고요. 다른 유형이랑 달라요. 얘는 누가 봐도 집중력과 그 시간 압박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답인 부분만 보면 되는데 지금 선생님처럼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다시 볼 때 3x 여기다가 별표 치고 얘만 다시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숙제를 받았을 때 이런 표 유형의 숙제를 받았다. 선생님이 여러분 뭐 옆에 해석 비어있고 이런 거 아무것도 뭐라 안 할 겁니다. 이거 시간 뺏을 이유가 없어요. 한 번만 읽어줄래? 나 물을 좀 마셔야겠어. 진짜 딱 눈에 띄는 게 하나 있긴 하다. 여기에 표 유형 아직 안 넘어가는데 3번에 respectively는 무슨 뜻일까요? 알려줘봐. 아는 친구? 얘는 각각이죠, 각각. 그쵸? 이게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respectively. 맞죠? 왜냐면 얘는 뭐랑 맨날 나오냐면 respective랑 respectful이 있어요. respectful은 무슨 뜻이니 얘들아? 그렇지, 잘한다. 존경스러운, 아주 잘했어. 위에가 각각입니다. 각각의. 얘는 형용사죠. 이거는 어휘 유형 중에서 매우 유명한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머릿속에 담아둬야 돼요. 애초에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이런 거랑 맨날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거 adapt, adapt, adapt 이런 거 있죠. 이거 다 구별할 수 있니 얘들아? 맨 위에 뭐지? 무슨 소리야? 아이고. 입양하다 맞습니다. 조금 더 많이 쓰는 이름은 그 채택하다로 일단 먼저 쓰는데 도입하다, 채택하다 되고요. 입양하다는 뜻이 있어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건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밑에 두 번째 adapt는 무슨 뜻일까요? 헷갈려서 못 얘기하는 거야? 그럼 둘 중 아무거나 기억나는 거 얘기해봐. 적응하다. 적응하다. 그게 뭘까? 아래 겁니다. 잘했어요. 얘가 적응하다. 그러면 두 번째 건 뭘까? 보통 그렇게 다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 게 다 떠오르고 도대체 뭐가 뭔지 기억이 안 나죠. 두 번째 게 능숙한이라는 형용사예요. 얘만 이제 이게 뭐라 그러죠? 형용사입니다. 알죠? 이런 유형들 많이 봤을 거예요. 알죠? 그런 거 있잖아요. compliment 있잖아요. 칭찬이랑 이제 그 막 보충 이런 거 맨날 나오죠. 그쪽 계열입니다. 얘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respective. 내려갑니다. 뭐 여기는 그래도 그걸 얻을 수 있어요. 심지어 밑에 있네. 네, 각각.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자 26번 갈게요.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내용 일치 문제도 똑같아요. 자 옆에다 적고요. 표와 동일. 결국 뭐야? 시간과 집중력 싸움이에요. 내용 일치 틀려오면 다들 좀 창피해하죠. 왜냐면 이건 틀릴 게 아니거든요. 이걸 틀렸다면 이거는 시험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지 실력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정답 몇 번이죠? 3번. 3번. 왜 틀렸나요? 3번이. 자녀가 태어난 후에. 태어난 후에? 오케이. 어디 적혀있을까 그게? 4번에요? 아 여기 있네요. After their son and daughter were born.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잘했어요. 이렇게만 한번 보고 지나갑시다. 더 이상 시간 쓰는 건 조금 비효율적인 부분이에요. 넘어갈게요. 쭉쭉 나간다. 자, one day camp at Seattle Children's Museum. 안내문 유형. 아 이건 근데 얘기할 게 있어요, 여러분. 안내문 유형에서 얘는 조금 다른데 조금 달라요. 결국 집중력 싸움은 맞지만 간혹이라 해서 가끔씩 안내문 전용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약자로 쓴다거나 왠지 줄일 게 아닌데 저렇게 구 형태로 줄여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알아두기. 이건 약간 적응은 해야 돼요. 근데 뭐 여러분 실력이면 그게 없어도 잇몸으로라도 이렇게 비벼가지고 맞출 수 있을 거고 아랫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명하죠. 얘는 정답이 뭐죠, 여러분? 5번. 정리서 참가자에 포함되지 않아. 이거 되게 많이 여기 나오잖아. include라며. 네, 자 포함된다. 정답 나오죠? 넘어갑시다. 자 28번 갑니다. 28번 내용일치. 정답만 얘기할까요? 정답 뭐지? 4번 잘했어요. 왜 틀렸나요? 여기 있네요. Food is not allowed라 해서 not allowed 나오죠? 네, 선생님 지금 뭐 바로 오랜만에 봐도 이게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더 빨리 나왔겠죠.
넘어갑니다. 어법상 틀린 거, 어법 문제 나왔네요. 어법상 문제 틀린 거 같이 풀어보자. 29번 안 푼 친구도 있는 것 같아서 29번 한번 풀어볼게요. 네. 다 푼 친구 그 뒤에 거 풀거나 아니면 자기 거의 답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게 뭐 우리 독해 시간이긴 하지만 어법 문제가 나오니까요. 뭐야? 왜 저러는 거야? 무슨 상황이면 저럴 수 있는 거지? 오케이. 3번 고른 친구 있나요? 3번 왜 틀렸죠? 더 렛이 그렇군요. 4번 고른 친구들은 왜 틀렸다 생각했죠? 4번 고른 친구? 없나요? 그래요? 근데 지금 답지가 없는데 나도 같이 풀고 있거든. The red might press the bar accidentally or simply out of curiosity and as a consequence. 1번 고른 친구 손, 2번 고른 친구 손, 3번 고른 친구 손. 3번이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지 얘들아? T가 붙어요. Be received? 아니 그냥 T. D, 과거형이어서? 그러네요. 맞네요. 그렇죠. 고마워요. 잘했네요. 자, 정답 3번입니다. 나도 분명히 1, 2, 4, 5가 다 맞는데 왜 이게 답이지?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건 D가 맞아야죠. 자, 왜 그래요? might이 앞에 있죠? 네. 결국 initially the rat might press 이렇게 됐으니까 and as a consequence receive some food 하면 되죠. 아주 잘했습니다. 근데 이건 알려줘야죠. 자, 어법상 틀린 것 동안 쉬고요. 이 유형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는 알려주겠습니다. 총 45문제 중에서 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조금 그날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이상하게 안 보일 때 있거든요. 그때는 당연한 얘기지만 맞는 것 속어법을 하셔야 돼요. 지워봐야 돼. 이거 맞고 1번 틀릴 수가 없어. 2번 틀릴 수가 없어. 해가지고 3번이 정답인 건 알아채야 돼. 일단 당장 지금처럼 뭘로 바꿔야 되는지 못 알아채도 일단 정답은 골라야 돼요. 또 한 가지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아예 해석을 안 하는 친구들인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옆에 어법 문제이지만 해석은 해볼 것. 대신 그 해석을 우리 무슨 유추나 요지하듯이 열심히 할 필요는 없고요. 따라는 가줘야 돼요. 고1, 고2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해석을 아예 안 보고 문법적으로만 다가가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다시 얘기합니다. 애들이 나중에 약간 배신감을 느껴서 그래요. 고3 때는 그렇게 쉽게 안 나와요. 그래서 해석을 꼭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끝. 넘어가자. 됐고 혹시 이거 중에 모르는 거 있었나 얘들아? 여기 중에서 다 이거 적었어? 이거 없구나. 그치? 너희들 이게 숙제로도 안 냈지. 적을 것만 적자 얘들아. 우리 시간 소중하게 여겨야 되거든. 여러분 지금 다 적을 어떤 레벨이 아니에요. 우리 레벨은 시간 1분 1분이 소중해서 필요한 것만 쓰세요. 자기가 좀 약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자기만의 어떤 길이 있어야 됩니다. 남 쓰는 걸 다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한테 필요한 걸 쓰세요. 다 썼으면 뒤로 넘어가서 30번 한번 풀어볼까요? 30번 풀고 선생님이 약간 빠르게 잡아주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아요. 30번.
답 잘 골랐나요? 잘하네. 숙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세개 있어요. 멋있네. 잘하네. 너도 이게 하려는 이제 난 제일 좋아. 진짜. 시간 날 때마다 아주 잘하고 있어. 수업을 듣긴 해야 돼야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자, 갑니다 여러분. 정답은 몇 번이죠? 4번입니다. 왜냐면 predictable이니까요. 자, 얘는 아주 좋은 지문이 나왔어요. 문맥상 낱말의 쓰임 해가지고 네모치고요. 아주 대표 유형이죠. 문맥상 낱말의 쓰임. 자, 얘는 당연히 문맥이 중요한데 옆에다 좀 적어주세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방향성이 중요해요. 맞죠? 보통 그 방향성을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선생님 추천하는 방법은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로 구분을 하는 걸 추천해요. 그러니까 이게 편하니까 왼쪽 오른쪽보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더 확실하게 구별이 되잖아.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이 사람이 처음 예시를 든 건 photographs였어요. 사진은 애초에 우리가 흑백 사진이라고 안 불렀어요. 애초에 흑백 사진밖에 없을 때는 우리의 제한점을 모르니까 애초에 color photographs에 대한 가능성을 못 그릴 때, 그림을 그릴 수가 없을 때 얘기하는 거였으니까 그냥 사진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the possibility of color did not exist 여기 나오죠? 밑줄 한번 긋자. 사진을 그 뭔가 색이 있는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은 unnecessary에다가 마이너스 하나만 긋자. 필요가 없었네. 그렇죠? 일단 우리는 보류야. 지금 1번이 정답인지 모르지만 솔직한 말로 이 문제 풀고 있는데 1번 벌써 문제 답 내는 경우는 없겠죠? 고3 때 달라 얘들아. 고1, 고2 때는 선생님 말 들어. 이 문제 중에 1번이 정답인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근데 고3은 1번, 2번 중에서 정답이 꽤 많아요. 왜냐? 그런 거에 의존해서 푸는 애들 거르려고. 맞죠? So it was unnecessary to insert the adjective. insert, 삽입하다. adjective, 형용사죠. 흑백이라는 형용사를 굳이 집어넣을 필요가 없었다. 우리는 일단 마이너스로 표시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4번, however. 당연히 여러분 역접. 시그널이라 했죠, 시그널. 글쓴이는 우리 보고 좀 약간 봐달라는 거야. 뭘 봐달라는 거야? Suppose we did. 도현아, 이거 보고 있어야 돼. 요즘 숙제하고 있으면 안 돼. Suppose we did include the phrase black and white before the existence of. 이거 있죠. Suppose는 밑줄 그세요. 뭐야? 상상해봐라. 상상해봐. 아니면 이제 뭔가 가정해봐. 이런 얘기죠. 우리가 실제로 흑백이라는 그 어떤 phrase, 구를 컬러 사진이 존재하기도 전에 그 넣었다고 생각해봐. 말이 되니? 자, by highlighting that reality. 자, highlighting that reality 밑줄 그시고요. 그 현실을 뭐라 그래? 강조함으로써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뭐라 그러지? 옆에다 적어주세요. 아이러니하게도 강조할 필요가 없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강조할 필요가 없다를 글쓰는 얘기하고 싶은데 그걸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는 거거든요. 그 리얼리티를 강조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제한점을 알게 되고 뭐라 그러지? 새로운 가능성과 잠재적 기회에 대한 가능성을 열 수가 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건 어쨌든 강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잡겠습니다. 알겠죠? 지금 하이라이팅 자체가 부정적이라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전체 방향성이 굳이 그렇게 현실을 얘기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이미 그 밖에 그 너머의 가능성까지 알고 있다는 건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겁니다. 6번 갈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시로 든 게 뭐였냐면 세계 1차 대전이었어요. 세계 1차 대전이 이제 두 번째 예시인 거죠. 뭐야 이거. 얘 지금 오늘 시험 보고 가라고 했더니 자꾸 이상한 말을 써고 있어요. World War I. 자, 두 번째가 세계 1차 대전입니다. 얘조차도 1차 대전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맞죠? 얘는 지금 사실 마이너스를 좀 붙이긴 좀 어려운데 이 이름은 only after, 오직 뭐뭐한 후에 드디어 얻은 겁니다. 뭐한 후에? We were deeply embedded in World War II. 세계 2차 대전의 어떤 중심에 들어가고 나서야 우리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1차가 끝이 아니었구나. 그 너머에 우리가 그거밖에 못 봤던 우리 저번의 자신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죠. 얘는 사실 마이너스 넣긴 좀 어렵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이 플로우는 따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냥 편의상 마이너스를 하겠습니다. 얘 지금 어색하지 않으니까요. 세계 2차 대전이 지나가고 나서야만 우리는 1차 대전이 있고 그 다음 2차 대전이 생겼구나를 확인한 거지. 다음에
그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불렀대요. 위대한 그러니까 큰 전쟁 또는 뭐라 그러죠?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 자, 그런데 what if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1차 대전이라고 이미 2차 대전이 발생하기도 전에 불렀다면 어땠을까? 그런 레이블은 such a label 밑줄긋이고요. 그런 이름, 그런 어떤 이름표는 레이블은 이제 레이블링이라 해서 이름표죠. 그런 이름표는 might have made. 자, might have made는 약한 추측의 과거형이네요. 약한 추측의 과거형. 이랬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 세계 대전 갈등을 predictable이겠죠. 이거 고른 친구는 다 잘 했겠지만 예상 가능한 범위로 만들었겠죠. 자, 그러니까 예상 가능한 범위 플러스가 필요한 지점입니다. 플러스가 필요한 지점.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상 못했다는 얘기로 이 사람은 계속 말을 끌고 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흑백 사진 시대 때는 컬러 사진의 시대를 예상 못했었지.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직 디플리 세계 2차 대전의 중심에 서고 나서야만 1차 대전이 끝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었지. 예상 못했었지. 쭉 얘기하다가 여기가 뭐야? 옆에다 적어주세요. 방향성이 다름이라고 적으세요. 이때는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상 가능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도 이런 어떤 흐름을 따라왔으니까 여기서 뭔가 이상한데 느꼈을 거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거의 안 읽어도 될 정도로 확실했어요.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 적고 끝낼게요. 숙제는 우리가 오늘 30번까지 끝냈죠. 그러면 31번부터 34번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1번부터 34번까지 알죠? 단어 찾기랑 해석 꼭 써야 돼요. 대신 다 쓰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문장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많은 부분을 쓰세요. 해석 쓰기 하고 본문 정리 자기가 필요한 거 하시면 돼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목적어고 메이크 커미트먼트 그렇게 볼 수 있지. 왜냐면 메이크를 동사사고는 커미트먼트 목적어로 볼 수 있지. 자, 그러면 그러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건 아니에요. 만약 얘를 목적으로 받아도 동사는 다음에 보자 얘들아 안녕. 그러면 형용. 그런데 지금 그렇게 잡는 건 내 생각에 생각보다 또 깔끔하게 나올 것 같아.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 형용사도 여기서 얘도 투가 생략돼 있는 또의 형용사 될 거고. 이건 근데 목적이 뭐야? 숙지 잘한다. 친구. 누구 가냐고? 했어요, 잘했어. 안녕. 지한이 이거를 정면을 얘랑 정면 얘랑 정면 잘했어요. 맞아. 나도 지금 방금 들었는데 지금 이대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선생님은 make a commitment to 부정사를 모두 하나로 잡고 또 이 앞에 make a commitment to처럼 연결을 했었잖아. 근데 그게 장점은 그냥 얘랑 얘를 한다고 할 때라고 해서 해석하기 편하거든. 근데 뭔가 구성성분의 약간 몰입해가지고 구성성분적으로 얘기할 때는 방금 비슷하게 얘기했었는데 이 to 부정사를 형용사도 엮어서 보는 거야. 그래서 지금 목적을 살려야지. 가고를 만드는데 어떤 가고야? to 부정사 할 가고. 그리고 여기도 to가 생략된 거지. or 이거 할 가고. 그렇게 가면 오히려 깔끔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엔 구성성분만 따지면 이게 더 좋은 것 같고 목적으로 잡고. 근데 글을 읽을 때 약간 속도 내고 이렇게 약간 크게 볼 때는 아까처럼 선생님처럼 동사 1번, 동사 2번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에이스 2 정도 됐을 때는 아이들이 사실 글 읽는 속도가 이렇게 자르면서 가진 않잖아. 그걸 봤을 때는 아까 방식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아유 질문 좋아. 제가 항상 질문이 좋아. 여기 뭐야? 도야 너 버스 안 타네? 그래 여기야. 옆에 있어. 인증해 주세요. 오늘부터 제시는 다음 주에 봐요. 그래도 돼요. 기동이는 토요일날 오지 않지. 그렇지. 지아이 잘 가요. 기동이 다음 주 화요일날 와서 5단원 본문이랑 오늘 5단원 그러니까 오늘 제시험 뜬 거랑 6단원도 봐야 돼야지. 둘 다 봐야 되고 일단 오늘 만약 제시험 뜬 게 있다면 그거는 꼭 통과하고 가야 돼. 다음 화요일날. 오늘 여기 왜 왔지? 그랬지. 그래서 되게 아래쪽에 있네. 그렇지. 아주 잘했어요.
인정. 그러면 1차 시험은 제대로 안 봐주고 이거 통과고 네, 이거를 활용해 보세요. 이렇게. 육과 공문이나 그리고 이번 주 주말에는 선생님 올려가는 육과 공문이랑 문법 영상 봐야 돼요. 고생했어요. 잘 가요. 잘 가자.